예, 안녕하십니까. 네. 창업 인허가 전문 김현 행정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행정사의 창업 관련, 인허가 업무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창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으신 것 같아서, 인허가 관련 부분과 연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행정사는요, 이제 행정사법에 따라서 당연히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사법에 따라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관련된 업무들이 대부분 창업과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라든가, 권리,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인허가에 관련된 어떤 그 대리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행정 관련 법령에 대한 어떤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 이런 것들이 다 창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그 행정사의 업무들은 이제 불법 컨설팅 업체들이 이제 행정사법을 위반하면서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협회 차원이나 행자부 차원에서도 좀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행정사는 이제 행정사법에 따라서 이제 계약서 등 법률 문서의 작성이라든가 행정기관의 영업신고라든가 영업등록, 또 인가, 승인, 허가 이런 것들은 이제 대리를 할 수가 있고요. 행정법률에 따라서 이제 자문을, 행정법률에 관한 이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간판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보면은 무슨 보컬, 댄스, 한방병원, 의원, 피부과, 음식점, 체육시설, 필라테스, 헬스장 많이 보일 겁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행정기관에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기관에 이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어떤 사업의 특징은, 관련 행정법률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신고 취소라든가 말소라든가 이런 침익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해당 업장에 대해서 이제 행정법률에 따라서 이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아닌지도 좀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 인허가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법률 관련된 어떤 인허가 이런 어떤 전문 행정사로서 행정기관에 이제 인허가 등을 이제 받아야 할 수 있는 어떤 창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창업 가이드라든가 컨설팅, 인허가 업무 등을 이제 대행이라든가 대리를 통해서 도움을 드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병의원이라든가 약국,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이라든가 학원, 미용실, 공인중개사무소, 노래방, 여러 가지 유흥주점 이런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법률 자문이라든가 인허가 대리,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권리금 조정에 관한 부분들, 상가 입지 및 상가 인허가 결격 사유에 대한 어떤 그 검토라든가 어떤 분석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도 대응을 해드리고, 자금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창업 정책 자금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이제 대행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든가 어떤 4대 보험 신고를 업무를 한다든가, 또 외국인을 이제 초청을 해서 요리사라든가 어떤 직원으로 채용하시는 대표님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출입국 기관에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어떤 비자 업무라든가 초청 업무도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창업을 한 후에 사후의 어떤 관리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후 관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관련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관련된 법률에 대한 행정 법률에 대한 어떤 자문이 필요합니다.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병원을 하시는 분은 의료법이라든가 국민건강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행정법률을 제대로 잘 알아야지만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부터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제 대표님들이 자신에게 적용받는 행정법률을 잘 몰라서 영업정지라든가 업무정지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을 받아서 몇 개월 동안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러한 어떤 어려운 사정에 처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리한 사항 중에서만 하나 예를 들면, 지역에 이제 모 지역에 이제 순댓국집 이제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져갈 음식을 이제 냉장고에 이제 보관해놨었는데, 이 보관했다는 게 이제 보관해놨던 게 이제 그 구청위생과에서 이제 단속을 하시죠. 순찰, 암행 순찰 하시는데, 적발이 되셔가지고 이제 영업정지를 이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한의원하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보건복지하고 국민건강보호공단의 현지 조사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지 못해서 또 억울하게 또 이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어떤 그런 사례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렇게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 관련돼서는 관련된 행정법률에 대한 어떤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위험을 회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을 잘 알아야 되고요.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법, 의료급여법,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잘 알아야지만 되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장기요양법이라든가 노인복지법을 잘 알아야지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사업을 운영하면서 내가 적용받는 법률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이해가 하고 잘 모르겠으면 행정법률 전문가들한테 자문 상담을 통해서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노력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든지 입지, 사업성, 초기 자금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는 부분들은 기본이겠죠. 기본이고.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검토가 긍정적으로 이제 준비됐다고 하더라도 행정법률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가 관련된 권리 의무에 관한 어떤 법률 문서의 어떤 작성에 하자가 있으면 추후에 창업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의 경우에는 무허가 컨설팅 업체에서 이제 수백만 원을 이제 주고 이제 하다가 이제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허가 업체에도 결국에는 이제 고발 조치가 돼서 행정사법 위반이라든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컨설팅 비용을 이제 다시 돌려받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창업 시작한부터 이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기사를 쭉 이렇게 봤는데, 인터넷 기사.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다 이제 형사처벌을 받았고, 결국에는 공인중개사가 계속해서 이제 법원에다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갔는데,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는 공인중개사 업무가 아니고 이런 건 불법 컨설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사법 위반은 처벌받는 거는 마땅하다라는 취지로 해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또 여기 기사를 보니까 여러 창업 관련된 이제 컨설팅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경영에 관한 어떤 컨설팅을 해주면 문제가 되는지 아는데, 전문 자격사에 관련된 거를 컨설팅 해주고 일을 대행해줄 때 문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세무 문제다. 그러면은 세무사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문 컨설팅을 해야 되고 하는데, 세무 관련된 컨설팅 해준다든가, 아니면 인허가 관련된 거는 행정사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행정법률 자문이라든가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무허가 어떤 컨설팅 업체들이 인허가도 다 해주고, 여러 가지 행정법률까지 자문해주고, 법률 자격사인데 그런 거 같이 다 해주고,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좀 왕왕 있다라고 해서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러한 부분의 현혹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담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백종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음식점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지,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안에 서비스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는 경영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국가 자격, 국가 법률 자격사의 업무들을 이제 직접 다 수행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기존에 이제 상가를 양도양수하거나 권리금이라든가 상호를 계속해서 쓰는 상호 소경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기존의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병의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청에 영업등록 또는 이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양수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허가서류에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이제 신고하기 전에는 먼저 양도양수의 어느 뭐 형태에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상호 소경, 그러니까 상호를 계속